안녕하세요. 신지선입니다. 지금부터 일러스트레이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버전 CC 버전의 신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요, CS6 버전 이후로 계속해서 완전히 새로운 신기능보다는요, 여러분들의 그 기존에 사용하셨던 그 툴들을 조금 더 향상시켜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그런 기능들이 많이 향상이 되었고요. 또한 그 GPU 성능이라고 해서요. 그래픽카드만 여러분들이 지원되는 그래픽카드로 장착이 되어 있다면 굉장히 빠른 성능을 자랑하는 그러한 성능이 좋아진, 향상된 그러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도요. 여러분들 일반 평범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입니다. 그냥 선툴이나 혹은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셨을 텐데요. 이러한 오브젝트들을 선택했을 때, 이 모서리 코너 부분에 대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실시간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물론 선택했을 때 직접 각 코너의 값을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개별 하나의 코너만 원하면 변경을 원하시면 이렇게 하나의 코너만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필요한 코너를 함께 움직여 주실 수도 있고요. 필요하신 코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기존에 펜툴이죠. 펜툴에서의 그 고정점 변환 도구를 이용해서 이러한 선들을 좀 변형을 해주곤 하셨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변형을 하실 필요 없이 직접 방금 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직접 선택 툴 등을 이용해서요. 각 패스의 모서리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각 쉐입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실 때 직접 선택 툴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바로 이와 같은 사각 모서리 코너를 변경할 수 있는 아이콘이 나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상단에 옵션 패널을 보시면 모퉁이라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직접 변경을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 라운딩 모습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들 선택을 또 별도로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본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요, 직접 선택 도구만 선택을 하더라도 각 패스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아이콘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이 패스를 선택을 하실 때 선택하신 이 아이콘 자체를 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즉 사각 쉐입이라고 인식하지 않은 그런 오브젝트들도요. 오브젝트에 가시게 되면 모양이라고 있습니다. 모양에 가시게 되면요. 사각형으로 변환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함으로써 직접 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또한 윈도우 패널이나 보기 패널에 가시게 되면요. 윈도우 패널이죠. 패널을 꺼내고자 할 때 변형 패널을 선택을 해서 열어주시게 되면요. 바로 이와 같은 변형 값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또한 각 코너에 대한 모서리 값을 직접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고 그에 대한 모서리 값을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모양을 별도로 해서요. 지금 보시면 제가 한 30픽셀 정도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30픽셀을 만들고요. 가운데 링크 버튼을 없애주신 후에 각 모서리의 모양을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죠. 또한 이번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버전에서는요. 이 일러스트레이터 자체가 타입킷 웹폰트와 연동이 되면서 여러분들 그 계정을 통한 그 타입킷 연동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열어놓은 문서에서 만약에 기존에 제공됐던 타입킷 폰트가 없다면 현재 여러분들 시스템 폰트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요. 이 동기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글꼴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폰트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폰트를 별도로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해주셨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웹 폰트를 사용하셨다면 웹 폰트로 열어준 그 문서에 바로 타입킷 웹 폰트에서의 동기화 서비스를 이용해서요. 그 폰트가 바로 동기화돼서 설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번 클라우드 버전에서는요. 바로 펜 툴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펜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제가 조금 이미지
예제 이미지 중에서요. 여기 귀걸이 있는 부분이라든지요.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펜 툴을 좀 연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기존의 펜 툴과 많이 달라진 점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클릭 앤 제가 다음 교차점에서 드래그를 할 때 우리가 원을 선택하시려면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다음 그 라인으로 이동을 하려면 이 핸들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핸들이 이렇게 맞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패스를 맞춰주신 후에 한쪽 반대쪽 핸들을요. 키보드의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요, Alt키를 이용해서 중간에 이 핸들을 끊어준 후에 본인이 원하는 그 패스선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웠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사용하실 필요 없이 패스를 사용하시는 중간 언제라도 Alt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반대쪽 핸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시 또 이쪽 핸들을 선택해서 움직일 때 또 마찬가지로 이쪽 왼쪽은 오른쪽이죠. 오른쪽 가이드선은 지금 맞췄는데요. 이제 왼쪽이 맞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또 Alt키를 눌러서 왼쪽 핸들을 맞춰주신 후에 또 다시 다음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방법으로요. Alt키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다음 그 패스를 맞춰주시게 되면요. 이와 같은 라인을 손쉽게 맞춰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Alt키를 누른 채로 조절을 하시게 되면 반대쪽,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평상시에 움직일 때는 기존 핸들은 놔두고 반대쪽 핸들을 조절하셨잖아요. 네, 마지막 점에서는 Alt키를 누른 채로 마지막 점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기존 반대쪽 그 라인도 핸들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칠과 선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또한 우리가 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요, 이번부터 이제 파일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올 때,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좌측 빈 곳에 이미지를 가져오려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미지를 가져올 때 파일에 가져오기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파일을 가져오기에 이제는 한 개의 파일만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가 CS6 이후부터 이미지 트레이스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서 이미지 자체를, 즉 JPG 이미지죠. 네, JPG 이미지를 연결시켜서, 즉 포함시켜서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가져오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커서 끝부분에 현재 총 5개의 이미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이미지는 아직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순서를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형태대로 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파일을 배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포토샵에서, 일러스트레이터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의 브러쉬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브러쉬 파일을 가져올 때, 제가 여기 미리 등록한 브러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와 같은 꽃 브러쉬인데요. 이 브러쉬를 현재 사용한 이미지 자체로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실사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이기 때문에 상단에 이미지 트레이스 기능이 현재 나와 있고요. 이 이미지는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미지 링크를 가져오라는 대화 상자가 뜨고 있지 않죠? 이렇게 포함시킨 실사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브러쉬 패널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브러쉬 패널에 등록을 하실 때는요, 물론 등록하신 후에 뭐 여러 가지 브러쉬를 선택하실 수 있지만요, 저는 아트 브러쉬로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트 브러쉬로 등록했을 때 그 여러분들의 꽃의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직접 브러쉬 옵션에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선 길이에 맞게 늘리기로 조절을 했는데요.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요. 현재 선택된 브러쉬로 조절을 하시면 이렇게
브러쉬의 길이만큼 꽃이 조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요. 다시 한번 꽃을 등록시킬 때 아트 브러쉬를 등록하는데요. 안내선 사이에서 늘릴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안내선의 길이를 좀 이렇게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의 길이를 선을 조정을 하고요. 반대쪽만, 즉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이 줄기가 없는데요. 줄기 부분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제가 똑같이 브러쉬를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그리다 하더라도요. 네, 왼쪽에 있는 길이만 늘어나고 오른쪽에 있는 고정점, 즉 안내선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이제 브러쉬를 추가하실 때 의미대로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패턴 브러쉬를 선택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패턴 브러쉬를 사용할 때 그 패턴의 방향을 저희가 일일이 사각 툴을 이용해서 이제 설정을 해준 후에 등록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퉁이 타일 표시를 직접 해줌으로써 우리가 패턴 브러쉬의 각 모서리에 들어가는 옵션에 들어갈 그 패턴이죠. 패턴 영역 부분을 충분히 브러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이 바로 제가 예를 들면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텍스트 많이 입력을 하시는데요.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났을 때 제가 조금 크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입력한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문자 패널에서 타입킷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폰트인 타입킷 폰트 봉고딕 폰트로 우리 한글 유일한 폰트죠. 네, 한국어 유일한 폰트로 입력을 한 후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바꿀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타입 툴에 가시게 되면요. 문자 패널에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문자 손질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문자 도구의 맨 하단에 있고요. 문자 손질 도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각각의 이미지들을 아웃라인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직접 위치나 혹은 회전 이런 것들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등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자 손질을 각 개체별로 하긴 했지만 사실 아웃라인으로 아직 깨지 않은 상태라서 오브젝트라기보다는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상에 문자 도구로 다시 선택을 한 후에 얼마든지 이 텍스트는 다시 폰트의 종류를 바꿔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굉장히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문자 손질 툴은요, 여러분들 윈도우 PC, 즉 아니면 태블릿 PC와 같은 펜 툴, 즉 여러분들 태블릿에 굉장히 이제 호환된 기능이라서요. 여러분들이 직접 태블릿에서 만드시려면 터치식으로 손으로도 직접 이 문자 손질 도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 타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일러스트레이터 CC 버전에 대한 신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